2014년 도쿄. 조통은 주인공이 불쌍한 역이겠지만 이번엔 주인공이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며 정리해고를 취소해달라고 하는데요. 無断欠勤が多く改善のための業務命令も無視された。 이 정도면 솔직히 해고당할 만한데. 퇴근을 하고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는 주인공. 열차가 오는 그때 누군가에게 밀려집니다. 정리해고당한 그 사람이었죠. やはりリストラされるような人間は理性より短絡的な感情を優先するのか。 지하철에 부딪히기 직전 시간이 멈춥니다. 시간은 멈췄지만 눈안을 굴릴 수는 있었는데요. 그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 말을 거는데 주인공은 신이 있을 리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는 불쾌하게 생각하죠. 私は現実的で理性的な観点から神の存在など認めません。 주인공은 과학이 발전한 풍족함이 있는 이 세상에선 신앙이 태어나지 않고 약자가 궁지에 내몰려야 신앙심이 태어난다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신은 주인공을 풍족하지 못한 사회에 사회적 약자로 전생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주인공은 그 말을 끝으로 사망. 그 결과 다른 세계에서 전생하게 됩니다. 신이라는 존재의 말처럼 어린애라는 사회적 약자였으며 전쟁이 잦아 식량도 풍족하지 않은 세상에서 태어나죠. 이런 환경이었기에 돌파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하는 건강진단에서 마법의 적성을 보이게 되었고 거기에 마도적성 A, 징병은 확정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징병될 거라면 사관 학교를 다녀 간부 코스를 밟기로 하죠. 그렇게 사관 교육을 받습니다. 그 후 사관 학교 다닌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2호생들의 지도를 맡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점이라면 あれが指導1000人俺の妹より年下だぞあんな声で凄まれてもな 너무나 어려서 지도를 제대로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해줍니다. 上官への反抗には厳罰をもって処すべきだな 2호생을 칼로 찌르는 순간 다행히 레리겐 소령이 막아주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部下の統制は士官の義務ですから 주인공이 얼마나 명령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제 사관 교육 졸업을 앞두고 북방에서 현지 연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쉽게 졸업을 시켜주기 싫은 모양인지 협상연합군이 국경을 넘는 시기가 겹쳐버리죠. 다행히도 직접적인 전투가 아닌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ノルデンコントロールこちらフェアリー丸8弾着確認降参誤差は1丸以内と判断 포격으로 협상연합을 공격하는데 성공하고 적 보병 주력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이것만 넘기면 이제 졸업이었죠. 쉽게 풀리면 주인공이 아니죠. 가는 도중 협상연합군에게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통제센터의 대응은 10분을 버티라는 것이었고 주인공은 어이없어하죠. インスタント食品を作って食べて片付けるほどの時間だぞ 일대다수를 10분이나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죠. 即時離脱許可は 후퇴는 절대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명령대로 지체 전투에 이응합니다. 다수와의 싸움에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요. 싸우다가 총알이 떨어지자 무기를 버리고 한 명을 발차기로 넘긴 뒤 적의 시야에서 벗어나 적 뒤에 엎여 자폭을 합니다. 자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빤스런 복귀했다니 에이스 취급하며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됩니다. これで前線にでも送られたらたまったもんじゃない 활력으로 인해 오히려 전선이 갈까봐 쫄았네요. 수위로 배속처가 정해지는데 병참 총관부라는 교수로 배속이 됩니다. 전쟁에 쓰이는 마도구인 보주라는 것을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곳이었죠. 兵隊総監部に出向してくれ新型演算法時のテストらしい 호방이라 편할 줄 알았는데 웬걸. 보주 테스터 생활은 역 같았죠. 폭발은 일상다반사, 시험적인 보조는 엘레니움 95식, 4개의 연산 보조액을 동조시켜 성능을 올린 보조였죠. 사실상 안정화가 불가능한 보조였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보지만 역시나 폭발. 험난한 테스터 생활에 빡친 주인공은 전출서를 쓰게 되고 이 전출서로 인해 프로젝트는 중단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돼서 기분 좋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멈추며 신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기적을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죠. 다음날 닥터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결과는 이전과 똑같이 불안정한 보주, 역시나 폭주를 하게 되고 폭발 직전까지 몰리게 됩니다. 그 순간 신은 시간을 멈추고 보주의 축복을 내리는 기적을 베풉니다. 하지만 역시 공짜가 아니었고 신은 자신에게 기도를 올려야만 보수 안정화 및 사용이 가능하게 축복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주인공. 그렇게 엘리니움 95식이 안정화됩니다. 관익한 보주가 안정화된 건 좋아할 만한 일이었지만
본인은 오히려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 안 쓰면 그만이었겠지만 제국이 강력한 포주를 가진 주인공을 서부 라인 전선에 보내버리면서 살아남기 위해 쓸 수밖에 없었고 매번 강제 기도를 올려야만 했죠. 小隊長殿 여기서 소대장 신분으로 부하인 비샤와 같이 싸우게 됩니다. 비샤가 힘들어할 때도 챙겨주는 모습도 나오죠. 그런 비샤에게는 장교 코스를 추천해주고 그와 동시에 주인공은 군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던 중 제투하 준장과 만나게 되고 이 전쟁에 대해 대화하게 됩니다. 이의 주인공은 이 전쟁이 세계대전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었고 世界大戦であります。 전쟁에서 이기려면 마도 대대가 필요하며 대대 규모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이후에 회의에서 준장은 주인공이 제시한 안을 꺼냈고 新たな即応軍の創設です 마도 대대가 창설됩니다. 이 안이 나온 뒤에 주인공을 불러 졸업 후 배속에 대해 논의하는데 첫 번째로 받은 배속은 안전한 후방 임무였으나 機関には新設の即応魔導大隊を任せるつもりだ 후방 임무는 낚시였죠. 大体ってありますか？ 졸업 후 안전한 후방에서 꿀을 빨고 싶었는데 준장에서 제시한 마도 대대를 직접 맡게 되어버린 주인공. 최대한 후방에 있기 위해 선발하는데 시간을 끌어보기로 하지만 그마저도 비샤가 오면서 무산이 되어버렸네요. 그 후 지원자들의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선발 방식은 이 술식을 눈치채느냐 였습니다. 대부분 눈치채지 못해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재교육이라는 방침을 내는데 1ヶ月ほど。 재교육을 1개월 안에 끝마치겠다고 합니다. 바로 지원자들의 지역훈련에 들어가는 주인공. 첫 번째 재교육 일정은 せいぜい36時間も撃てば砲弾も尽きるそうだ。 36시간 동안 포탄 방위 훈련. 포탄이 무사하게 날아오고 36시간 동안 버티면 되는 훈련이었죠. 訓練団なら合格術式でどうにか 중간에 실탄도 있어서 방음막만으로 버틸 수 없게끔 합니다. 36시간이 지나 방위 훈련은 끝이 나게 되고 諸君は次のポイントへ移動したまえ。制限時間は48時間。合格も飛行術式もなし。 바로 두 번째 훈련에 들어가죠. 눈을 지나 폭격기를 피하고 군용견을 피해 목표 지점까지 가는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도중에 예기치 않은 눈사태가 발생하고 훈련생들은 눈에 파묻혀버립니다. 목숨까지 위험한 훈련생도 있었으나 등짝 스매싱으로 주인공이 살려줍니다. 이것을 본 훈련생은 탈락하면 좆된다는 생각에 翔くんは訓練を継続します 이건 주인공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말이죠. 1개월 후 주인공이 바르지 않던 대대 편성이 완료되고 보조와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그 후 남동 강구에 배치되는데 배치되자마자 다키아군이 남동 강구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절제하기 위해 주인공 부대의 첫 전투가 시작되고 그냥 개발라버립니다. 다키아 공국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뒤 다키아 수도의 군수 공장을 공격하러 가죠. 국제전시법으로 인해 피난 공군을 해줘야 했기에 僕たち、私たちは国際法にのっとり正々堂々戦争することを誓います。 다키아 쪽은 어린애 장난이라고 생각했는지 웃으면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국제법을 무시하지 않고 수도의 군수 공장까지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帰還するとしようか。大隊諸君。 다키아 공국을 무너뜨리면서 전선이 하나 줄게 된 것은 좋았지만 아직 두 개의 전선이 교차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 그나마 약한 협상연합을 공사하기로 결정하고 다키아 공국을 무너뜨린 주인공 대대를 급파합니다. 그 무렵 협상연합과 총구를 맞댄 노래된 전선은 높은 고대에서 쏴대는 폭격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노래된 전선에 도착한 주인공이 한 번에 해결해버립니다. 남들은 사격거리가 되지 않았던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활약을 펼치죠. 게다가 적군의 감시 거점까지 찾아내 개박살내는 전공을 세웁니다. 주인공이 활약에도 불구하고 노래된 전선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급 문제. 보급 문제로 공세 유지가 어려운데도 강행하는 군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上陸のためのか乱が目的。 작전 참모 차장 앞에서 그 모든 게 상륙 작전을 위한 위장임을 반파해냅니다. 주인공의 통찰에 감명받은 작전 참모는 주인공을 상륙 작전에 참여시키게 되죠. 한두 번도 아니고 최전방을 자초하는데 안전한 후방 가고 싶은 건 맞아? 여튼 그 제국군이 상륙할 곳은 オースフィヨルドだ 이번 상륙 작전에서 주인공의 임무는 30분 안에 20대 포를 없애는 임무였고 그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에 이어 함대가 들어오면서 오스 지역을 초토화시키죠. 여기에 협상연합의 엔수수 대령은 적어도 주인공이라도 없애기 위해 달려들지만 주인공에게 오히려 당해버립니다. 이후 서블라이 전선에 돌아왔지만 편안할이 없는 주인공.
본래 공화국 땅이었던 RNC에서 친공화국 성향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보급에 지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밥 없이 전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야 했습니다. 이번엔 RNC 상황을 한번 볼까요? 반란군에 의해 제국군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민병만으로 가능한가 했더니 역시나 공화국 마도사가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목적은 시간을 끌어 보급을 파탄내겠다는 것이었죠. 一日でも戦闘を長引かせ帝国の首を締め上げるぞ 이런 RNC의 사태 해결을 맡은 주인공. 가장 큰 문제는 민간인과 반란군 구별이었습니다. 반란군 구별 위에 피난 공고를 내려 피난하지 않은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는 수를 씁니다. 피난 공고를 내리고 몇 시간 뒤 정찰하는데 피난했는지 RNC는 조용했죠. 안심도 잠시뿐 기습이 시작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하는 주인공 부대. 반란군을 몰아세우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제국군 포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오히려 반란 세력이 포로를 죽여버렸고 이 장면을 사령부로 보내게 되죠. 司令部より作戦参加の全部隊へこれより総統戦へ移行するアレーヌ市内の共和国軍を排除せよ RNC에 있는 자들을 모두 공화국군으로 취급하기로 결정. 결국 RNC를 포격. RNC 자체를 파괴해버리죠. RNC 사태로 애를 먹은 사령부는 전선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작전을 계획합니다. 라인 전선 우측면은 밀리는 척하며 의도적으로 뒤로 물리고 좌측면으로 공세를 하려는 계획이었죠. 주인공의 부대원들이 다소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측면 전선 후퇴라는 제1작전은 성공. 그 후 제2작전에 돌입하는데 바로 적 사령부에 직접 침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령부에 어떻게 침투할지가 문제였죠. 그 방법은 바로 V1. V1은 들키지 않고 사령부에 침투 가능한 정찰기였습니다. 방향 전환이 안되는 불안정한 정찰기였지만 방법은 이것뿐이었기에 어쩔 수 없었죠. 사령부에 들키지 않고 진입하는 데 성공하는 주인공. 그리고 라인 방면 사령부 3곳을 폭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라인 전선 좌측면에서 제국군은 공화국군 밑에 있는 지하에 폭발물을 설치해 길을 뚫습니다. 그 후 좌측면으로 제국군의 탱크와 보병이 진격하게 되죠. 지금까지 라인 전선 작전을 정리하자면 第一作戦大規模交代による敵主力部隊の誘引第二作戦敵司令部を強襲しての指揮系統撃滅第三作戦行動戦術による敵陣地の突破そして回転ドア作戦での敵主力包囲 계획대로 공화국군을 포위하면서 제국군은 종전이라는 문을 앞두게 됩니다. 그 시각에 주인공 대대는 바다에 있는 공화국을 처리하러 가죠. 그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부하를 잃게 되는데 타격한 사람은 협상연합 대령인 앤슨수. 그는 주인공과의 과거 일전에서 죽을 뻔했으나 신의 가호로 살아남아 신에게 주인공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아온 것이었죠. 주인공은 앤슨수와 격전하여 심장을 찌르는 결정타를 먹입니다. 하지만 이 대령은 심령물에 빙의했는지 함께 폭사 시도를 하게 되죠. 근력은 유녀 그 자체였는지 대령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요. 다행히 비샤의 도움으로 폭발을 멈췄고 주인공이 연발을 하며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폭발. 그 폭발 속에서도 부상이 그쳤네요. 사스가 주인공. 바다에서의 전투도 끝나면서 제국군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온 제국. 共和国海軍も撤退中らしいですし 공화국이 브레스트 군항으로 철수했다는 말을 듣고 종전이 아니라 정전임을 눈치챕니다. 종전을 하려면 막타를 쳐야 되는데 출격은 허락되지 않았고 참모본부에서 받은 권한으로 강행하지만 参謀本部より匿名です停戦命令です 이마저도 불복종은 불가능했기에 종전의 길은 무너집니다. 我々は戦争を終わらせる機会を逃したんだぞ 한편 전쟁에 패한 공화국은 제국에 전쟁할 준비를, 합주국에서는 동맹국에 파견할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이 합주국에서 한 소녀가 주인공의 새로운 적임을 암시하며 끝이 납니다. 마지막 나왔던 소녀와 주인공의 타냐가 보는 장면은 극장판으로 나왔으니 이 다음 이야기는 극장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기가 확정되었다는데 그거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입술을 좀 버프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